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택배, 택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저도 오늘 택배 주문했는데 내일 올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기서 택배 일하시는 분 있어요? 택배 상하차나 아니면 택배 기사 일하시는 분들? 아, 맞다. 음유신이 하셨죠? 음유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힘들죠? 정말 힘들죠? 세상에 어떤 세상 천지 뭐 이딴 일이 다 있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뭐 택배 상하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지독하게 힘든 일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노는 강도는 굉장히 풀이고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라는 것은 뭐냐? 과로사죠, 과로사. 택배 일 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신부전증,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뭐 각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깁니다. 잊을만 하면 사람이 일하다가 갑자기 약이 떨어진 이제 기계처럼 갑자기 쓰러져요. 이제 너무 일을 혹사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혹사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마비가 온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보통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어떤 특정 택배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택배 업체 다 이런 사건 사고가 다 발생해요. 이제는 어느 택배에서만 발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의 다 발생해.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왜 이런 좀 인명사고죠? 인명사고.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항상 여러분들 그 택배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기사로 접하면 안타깝잖아요. 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뭐 편하게 뭐 쉬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잖아. 제대로 뭐 자기 시간도 못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택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돈 때문에 일하죠.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택배 일 안 하죠. 대부분 택배 일 하는 사람 대부분은 돈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일반적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택배 사가차 많이 몰린 이유가 일단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맞죠?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이제 하다가 장사 안 되니까 이제 접어가 빚더미, 적자 심해가 빚더미 아니신 분들은 돈이 급하잖아요. 맞죠? 그 대출 받는 거 다 메꿔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빚 없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은행에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게 접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 자본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가게 처분하고 바로 이 택배 상하차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다들 돈이 아쉬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택배가 돈이 된다고 했는데 돈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택배 기사는 돈이 돼요. 택배 기사. 제가 말하는 거는 택배 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배 상하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택배 현장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뭐 택배 기사 하신 분들도 뭐 안 좋은 경우인데 보통은 택배 상하차 그 현장 물류센터죠. 보통 허브라고 하죠. 허브. 뭐 옥천 버뮤다 허브 있고 뭐 곤지암 허브, 가산 허브, 대구 칠곡 허브 있거든요. 그런 허브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했다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고 돌아가셨다는 거는 제대로 안 쉬었으니까 잠을 못 잤으니까 제대로 끼니 해결 못 했으니까
그래서 몸 관리 못 하다가 이제 너무 과로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죠. 근데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기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브 날 택배 기사분이 이제 택배 이제 빵집에 납품하다가 CCTV 찍혔거든요. 납품하다가 납품하고 딱 이제 놓는 즉시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요. 내가 볼 때 택배가 무거워서 쓰러진 건 아닌 것 같아. 택배를 이렇게 딱 납품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요. 안 일어나요. 흔들었는데도 안 일어나. 그-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CPR하고 했는데 지금 3일째 혼수 상태다.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날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 18시간 일을 했대요. 18시간. 그때 이제 연말에 택배 이제 밀렸잖아요.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기사를 통해 봤던 거는 원래 아침에 이제 택배차 실어가지고 오전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출발을 못했대요. 너무 그날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차내다 보니까 이제 차를 통해서 이제 그 배송하는 거는 오후에 시작을 했대요. 그만큼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제 허브에서 왔는 거 이제 차에다 싣고 그거 작업하고 분류하고 하다가 이제 음, 오후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새벽까지 한 거죠. 새벽까지 일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감히 왜 드리냐면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문장이 안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 근무 시스템이에요. 근무 시스템. 그러니까 뭐 달라지겠다 달라지게 말만 그렇게 하지 달라지지 않은 거야. 전혀. 거기다가 택배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뭐 쿠팡 같은 게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 플러스 그 당일 배송, 로켓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바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야 되잖아. 택배 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바로 물량 나온 걸 바로 처리해서 바로 실어서 바로 보낸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힘들잖아 맞죠? 고객들한테 빨리 가져다 그 생각만 하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택배 저 상하차 일하시는 분들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쥐어 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택배에서 그런 어떤 사건 사고 뭐 돌아가신 분들 과로사 하신 분들 대부분이 뭐예요? 쥐어 짜내서 발생한 거예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당입해서 이런 거 외치기보다 어 시간이 오버되는 건 다음 날로 이월시킨다거나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 근무 시간 같은 거 있죠. 뭐 하루 최대 근무 시간 같은 걸 딱 리미트를 딱 걸어가지고 그날 그 시간 안 되면 다음 날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쓴다거나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장시간 동안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바꿔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택배 기사들이 왜 이런 것 때문에 왜 그 택배 이제 그 상하차 하시는 분들이 왜 가로
살아 죽고 왜 하는 건데요? 오바돼서 근무하니까 그런 거죠. 15시간, 16시간. 그러니까 말만 달라지겠다 하는 거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과연 이번에 달라질지 의문입니다. 사건 사고 났지만 그냥 이제 조용히 묻으면 또 지나가겠지. 달라지겠다 그냥 기자회견 한번 하고 죄송합니다 외치고 고개 한번 쓰그리면 달라지겠지. 아니 시스템을 안 바꾸는데 뭐가 달라져요? 시스템 안 바꾸지 않아 맞잖아요. 똑같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고객들한테 품질 올리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정작 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고충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음식신님도 할 말이 있는 게 택배 현장 가보면 솔직히 말이 사람이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음식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직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생산직보다 더한 데가 택배 상가차잖아요. 그냥 뭐 여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고충, 어떤 그런 개선사항, 복지, 편의시설 없잖아요. 어, 없지 않습니까? 뭐 어딘가 내가 봤는데 물센터에 그 직원들 뭐 휴게 쉬라고 만드는 게 컨테이너 9평짜리 컨테이너에다가 쉬라고. 그럼 몇 명이 쉴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는 이제 사람들을 쥐어짜내려고 괴롭히고 뭐 못 쳐내면 왜 이거밖에 못하냐 뭐락하고 물론 뭐 일 못하면 다른 사람 손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사람들을 좀 하대하듯이 제가 그동안 그 택배 추노썰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택배 경험담의 추노썰 많이 읽어드렸는데 그때보다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그 사연 적으신 분들도 똑같았지만 뭐냐 하면 인권이라고 일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는. 어, 사람으로 안 봐준다고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다 불쌍하다 느끼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택배 일이 오래 못 버티만 합니다. 맞죠? 시인이. 못 버티만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도 나름 이제 신분이 있거든요. 신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장이 있잖아. 조장이 있고 그리고 직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직영이 아니고 조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바 해가지고 시급 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막 하대하듯이 하잖아. 맞죠? 어? 뭐 있던 것도 못하냐고. 팔다리 멀쩡하면서. 어? 힘든 척 하지 마라. 어? 근데 정직원을 돌려도 안 됩니다. 정직원 돌려도 이거 오래 못해요. 정직원 돌려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정직원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무 시스템 안 바뀌면 정직원 돌려도 나갈 사람 나가요. 택배 일하면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정직원이니까 오래 버티기보단 절박한 사람들 오래 버텨요. 뭐 집안에 딸린 식구가 많다거나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다거나 빚이 산더미 같이 많아가지고 신부자까지 돼가지고 이 공장 아니면 여기서 일 안 하면 이제 난 더 이상 갈 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 버티지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죠. 음식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이유도 이 일이 좋아서 있다기보다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채용을 안 하잖아요. 알바 자리도 없어요.
택배는 항상 바쁘니까 택배는 오히려 더 바쁘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 사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집에 안 나가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배송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인력은 여기서 더 많이 뽑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맞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시급이 엄청나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간적인 대우는 꿈도 꾸지 마라. 그냥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 사람 대우 받으려고 일할 것 같으면 여기 안 오는 게 맞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특히 CJ는 다 그 얘기 하더라. CJ나 한진. 네. 쿠팡이 그나마 좀 낫고 나머지는 비슷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쥐어 짜낸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8,590원 정도가 아니라 한 12,000원 정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음식님? 한 12,000원, 13,000원.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왜냐하면 생산직 노동강도에 비해 훨씬 더 높아요. 생산직도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단순하고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널널하거든요, 이게. 자동 기계 맡아놓으면 버튼 누르고 제품 넣어놓으면 기계 알아서 해줘요. 그럼 난 중간에 테스트만 하고 양품 분량만 가져내고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잠시라도 딴짓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컨베이어 벨트 계속 움직이니까. 어? 계속 움직이잖아요. 맞죠? 근무 시간 동안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저 움직이는 거 내려오는 거 안 받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차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한눈 팔 수가 없죠. 그리고 물건 중에 무거운 것도 있고. 뭐 한두 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 넘게 하잖아요. 일하면서 뭐 중간에 짬이 난다거나 뭐 딴짓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일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 그 이제 택배 상하차 브이로그를 봤거든요. 그 브이로그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쉬는 시간이 그 쉬는 시간 이제 쉬는 거 이제 쉬면서 그 택배 사이가 상하차고 있는 그 이제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쉬는 시간이 다 안 지났는데 5분 전부터 컨베이어 벨트 움직여요. 일하라는 거죠. 일할 준비하라는 거죠.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쉬는 시간이 만약에 여기 뭐 어, 자정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치면 50한 4분부터 움직이는 거 컨베이어 벨트가. 쉬는 시간도 제대로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수건 쥐어 짜듯이 정말 진짜 행주 짜듯이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 사건 사고 많은 이유가 음, 야간 위주의 근무 편성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택배 상하차가 대부분 야간에 편성이 돼 있어요. 야간에. 그래서 택배 상하차 하려면 한 오후 한 4시나 5시에 거기 대전에 버스를 타고
한 8시나 7시부터 일을 하잖아. 맞죠? 일하고 난 다음에 새벽 한 다음날 한 6시, 7시에 마쳐요. 그러니까 야간 일을 반복돼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간은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1급 바람붙이라죠. 1급 바람붙이. 저도 야간이 정말 오래 했지만 바람붙이 맞습니다. 네, 몸 안 좋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낮에 일하는 거 찾으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이 썩어가는 게 느끼십니다. 저도 야간 일을 뭐 보안원, 모안이나 이것저것 합치면 8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져요. 일단 살이 찝니다. 그리고 좀 과민성 대사증후군이나 불면증 이런 거 시달려요. 아침에 와가지고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밤새서 잠자면 솔직히 잠 제대로 못 자요. 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음시인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간 어떤 날은요, 일주일 야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약간 비몽사몽이에요. 약간 정신이 멍합니다 이게. 뭔가 머리에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느낌 들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택배 상하차 대부분 야간에 일을 하거든요. 야간에. 야간 일만 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야간에 해버리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야간에 해버리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택배 상하차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위험한 게 그런 거야.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택배상 한 40대나 50대 50대들이 하잖아요. 하면 그분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대부분 주간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밤새는 일을 했다기보다는 주간에 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간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생체 리듬이나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뭐 처자식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일 계속하면 체력 떨어지는 게 확 느껴져요, 진짜. 노화나 회복 속도 내는 게 확 느껴져. 확 떨어지는 게.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잘 안 하고 원래 체력이 약했던 사람이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엄청 커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배 상하차는 야간이 야간. 야간 통째로 그냥 꼴딱 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커요. 많이 큽니다. 항상 제 컨디션이 아니고 항상 비몽사몽에다가 피도 안 통하고 얼굴도 해석하고 장도 안 좋고 심장이 무리가 가요. 맥박 뛰는 게 확실하게 달라져요. 네, 제이슨 한님 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느껴져요. 젊은 사람도 느껴지는데 나이 든 사람도 더 심하겠죠. 특히 이 밤새는 이 교대 근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뛰어들면 더 심하겠죠. 그리고 뭐 일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있던 분들이 여기 와가 일한다 하면 괴리감 훨씬 더 심하겠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일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다가 거기서 뭐 정리하거나 뭐 희망퇴직 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면 진짜 미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 수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수명을. 1급 바람물질. 수면 단술 지름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일일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보통 하루 근무 시간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고 거기다가
통근 시간까지 합치면 거진 17시간 됩니다. 16, 17시간.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이제 그 택배 상하차 하셨던 분들 근무 시간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발췌해가지고 이제 얘기 설명을 드리면 보통 상하차 들어가면 저녁에 시작을 해요. 한 7시나 그쯤에 시작합니다. 저녁 7시. 시작을 해서 다음날 이길 오전 8시나 9시에 끝나요. 보통 그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9시에 끝나잖아요. 이 정도 시간 돼요, 진짜로. 보통 이 시간이 이 시간. 뭐 8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김산나님.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택배 상하차의 가장 쓰레기 같은 게 뭐냐 하면 택배 상하차의 그 허브 자체가 다 외곽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시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허벌판에 있습니다. 도시랑 원리 떨어져 있어요. 수도권 같은데 뭐 곤장 같은데 만약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2시간 걸려.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9시 끝나가지고 통근버스 타가지고 만약에 내 차 없다. 그럼 통근버스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내리면 한 10시 한 10분 20분. 거기 지하철 타보면 10시 반. 그렇죠. 알바로 추노하기 존나 힘들죠.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 추노했는 사람도 얘기 있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일하다 추노를 했어요. 새벽에 추노를 했어. 1시에 추노를 했는데 이 난감한 게 뭐냐 하면 추노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택시가 안 잡히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속도로 걸어가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4시간 동안 넘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내도록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한데 아직 도착할 때쯤에 한 20km 넘게 걸어가지고 해 뜰 때쯤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택배 허브 회사들이 보통 보면 다 시골이나 외곽 쪽에서 고속도로 끼고 있는, 전부 다, 어느 허브든 전부 다. 특히 가장 악명이 높은, 어디 전국에서 가장 그 악명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옥천 아시죠? 거기는 시골 오브 시골이에요. 시골 오브 시골.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여자분들 택배해가지고 추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자분들 택배 추노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남자예요. 다 남자야. 옥천은 개시골이잖아, 맞죠? 옥천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특산물도 없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는 또 다 멀어. 어디든 다 멀어. 옥천 자체가 시골이기 때문에, 예, 다 멀어요. 그래서 이게 막 끝나가지고, 막 그나마 내가 차가 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인 차가 있다 하면 다행인데, 차가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차가 없으면 대신에 차가 없으면 대신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줘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원래 일할 때 막 얘기하거든. 택배 상하차 하면 몇 시까지 거기 뭐 땡땡역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한 대, 고속버스, 관광버스 한 대 오니까 그거 타고 가라고 하잖아, 맞죠? 근데 그게 일찍 타야 돼요. 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그러니까 뭐 7시부터 일한다고 치면 5시에 그걸 타러 나와야 돼. 2시간 전에. 집에서 만약에 그거 타려고 하면 4시 반에 나서야 되죠. 서울 같은 데 하면 서울 땡땡역에 기다리고 5시에 타가지고, 어떤 분 내가 보니까 5시에 타서 1시간 동안 쭉 가서 바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7시부터 일을 시켜요. 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한 9시에 끝나서,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그 대절해준 관광버스 타고 1시간 달리는 거야.
달려서 아까 그 처음에서 우리가 탔던 그 역사에 내려주는데 한 10시 한 10분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일 끝나고 다시 역사에 떨궈주는데 17시간이 소요가 된 거야. 17시간. 서울은 더군다나 더 많이 걸리고 수도권은 더 많이 걸리고 교통도 복잡하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잠잘 시간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 또 하루 더 하려고 하면 집에 가면 11시 씻고 뭐 이것저것 하면 한 4시간 5시간 자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일 자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생산직도 12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요즘에. 이게 안 바뀐다니까? 아니, 웃긴 게 왜 택배 일은 왜 52시간 적용을 안 하는 건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던전 앤 드래곤 2 하러 갑니다. 어렵네요. 붕어형 방송 화이팅. 던드 2요? 어디서 하시려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 던드 2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동법 지금 주 52시간 했잖아요. 근데 왜 택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생산직보다 더 힘든데. 생산직은 52시간 적용돼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3일 뒤면 주말에 일을 못 시켜요, 거의. 이 주말에 일 시키는 공장 없을 거예요. 2조 2교대는. 그리고 2조 2교대 하던 공장도 뭐 4조 3교대나 3조 2교대.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맞잖아요. 시대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예전에 그 2조 2교대 68시간 풀 잔업을 하는 것보다 더 빡센 거야, 이게. 근데 웃긴 게 많은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조 2교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만합니다. 처음 일하는 게 아니라면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저 택배 상하차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야간 하죠, 야간. 야간 하는데 근데 52시간 제대로 정해시키면 보통 주말에 일을 못 시켜요. 그 평일에도 잔업을 한 두 개, 세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조업은 엄청 많이 바뀌었어. 제조업은 맞죠, 여러분? 2, 3년 사이에 이 52시간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되면 아예 싸그리 다 이제 제조업 이제 생산직 공장들은 전부 다 이제 빨간 날 일을 못 시켜요, 이제 웬만하면. 왜냐면 빨간 날 시키면 이제 공장들도 이제 빨간 날 안 시키는 이유가 빨간 날 특근 적용되니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 웬만하면 쉬게 하고 잔업도 일주일에 몇 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2조 2개대 공장 중에서는 뭐 상당수가 뭐 3조 2개대 또는 4조 3개대로 바뀔 거야. 그러면 생산직도 이제 무조건 근무 시간 빡세다 이제 이런 말도 못 해요. 그런데 택배 상하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음식이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이 시간대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봐봐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하면 잠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잠잘 시간이 없다니까요. 집에 가서 그럼 여러분 바로 잡니까? 뭐 씻고 뭐 내 잠깐 일 볼 거 있으면 잠깐 봤다 가야 되는데 그거 보면 뭐 3, 4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아무리 체력이 팔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 4시간 못 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도 야간 근무잖아요, 야간 근무. 그렇다고 야간에 일을 편하게 합니까? 빡세게 하잖아요. 중간에 자는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이걸 하겠다. 그거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수명 완전 깎아 먹는 거죠. 진짜 쓰러지죠, 여러분. 이건 젊은 남자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젊은 장정들이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하고 관두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멘탈이 약하다, 그분들이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냥 일이 그지 같은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런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누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얼마 줍니까? 15만 원 줍니까? 15만 원은 뭐 하루 일당이면 크게 받는 거 하지만 사실 근무 시간 대비하면 크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최저시급에 준해가지고 받는 거야.
생산직도 저만큼 일하면 저보다 돈 더 많이 받아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쌍팔년도 방식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13, 4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게 많이 받는 거야? 많이 받는 거예요? 솔직히 출퇴근 시간까지 하시 15시간 플러스 알파인데. 그렇다고 뭐 생산이처럼 만근수당, 뭐 주휴수당이 끼라로 합니까? 그냥 일당 아닙니까? 솔직히 냉장히 따지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준비시인님. 생산직은 중간중간 수당이 있는 게 최저시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월급 그 금액에서 보시면 주휴수당이 있고요. 만근수당이 있고 야간 교통비 있고 야간은 야식비도 있어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짜잘하게 다 붙어가지고 이제 돈이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15만 원 주고 끝이잖아. 이거 뭐 한 달 내도록 한다고 뭐 만근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 일주일 내내 다 치운다고 해서 주휴수당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야식비 있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저거 돈 주고 치운 거잖아요. 결코 많은 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많은 걸 볼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돼도 이 택배 상하차, 택배 상하차 여기 적었죠. 내년 돼도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온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건 사고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해도 이 시스템 그대로 똑같이 가면 또 발생해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거 일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 사건 사고 말리려면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겠다 하면 그냥 앞으로도 이런 사건 사고 나와도 그냥 뭐 나몰라라. 그러니까 그때 사과하고 그때 뿐이고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택배 시스템 메커니즘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아무리 우리가 뭐 당일 택배, 뭐 택배 뭐 총알 택배 이게 중요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쌍포 80년대 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시켜요? 우리 스티브 스완님 일을 해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였으면 그냥 집 앞에 차 대놓고 가가지고 물류센터 가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음. 아니 택배 기사분들 자기 차가 있고 자기 차 집에 대놨다가 출근할 때 차 몰고 가가지고 그 물류센터 가가지고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바로 하면 되잖아. 이거는 근데 그것도 쉽진 않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택배이 상하차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분들의 좀 권리나 좀 그분들의 어떤 휴식 시간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인생 막장들만 들어오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 세상이 2020년이고 이제 2020년 지나가지고 2021년이에요. 2021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택배 좀 늦게 받아도 괜찮아요. 늦게 받아도 되니까 이분들 좀 일하시는 분들 좀 건강 관리나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택배 경영하시는 분들이 좀 제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